자, 오늘 그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립은 사실 어떻게 방향을 스트롱을 잡든 위크를 잡든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상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좌우 방향에 이제 방향성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 위크 쪽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스트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막 훅그립이다, 스트롱이다, 위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위크 그립이 그 다음에 약간 슬라이스 그립이고 스트롱 그립이 우리가 훅 그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훅 그립이냐면 수도꼭지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왼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정면으로 이렇게 일자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면 돌리면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한 90도가 한계겠죠. 근데 이때 이게 돌리는 양이 부족해지면 그때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 손등이 보이게 잡으면 좀 돌릴 수 있는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트롱이나 훅 그립이라고 하는 거고, 즉 위에서 장갑이 보이는 그립이 훅 그립이나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는 거고, 난 너무 훅이 많이 나요. 그때 위크 그립을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돌리는 양이 어때요? 적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훅이 안 나고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위크 그립이나 이렇게 잡는데, 해외 선수들은 위크 그립을 되게 많이 잡아요. 왜 많이 잡냐면 이 전완근이 되게 커요. 그래서 돌리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슬라이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요. 훅이 더 많이 나지. 근데 동양아시아인들은, 우리 같은 제 체구에 있는 보통 일반인들은 여기 전완근이 작아서 돌리는 양이 적어서 약간 스트롱하게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약간 스트롱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봤을 때 주먹뼈 2개 정도 보이면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훅이 난다 그러면 하나만 보이게 만들면 되고, 위에서 주먹뼈 이 4개의 뼈가 하나가 보이게, 이걸 우리가 스퀘어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서 2개, 3개, 4개는 조금 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자분들이랑 손에 힘이 없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스트롱 그립, 강한 훅 그립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그립을 맞춰 잡으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립은 손바닥이 합쳐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립은 손바닥이 합쳐져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손이 이렇게 되면 손목의 가동 범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여 볼게요. 손등을 하늘을 보고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자, 그다고 손바닥을 하늘을 보고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면 각도가 좀 좁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퍼터 그립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이유가 바깥쪽으로 서로 못 움직이게 만들어서 손목을 좀 사용을 안 하려고 퍼터를 이런 식으로 잡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이언은 손목이 움직여야 되냐 안 움직여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손목이 움직이려면 가동 범위가 제일 좋으려면 서로 마주 봐야 돼요. 서로 마주 봐야 가동 범위가 최대치로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손목이 많이 움직이면 단점이 뭐냐면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비거리가 많이 난다. 손목이 조금 움직이면 비거리는 줄어들지만 방향성은 좋아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립을 하는데, 일단 비거리가 많이 난 다음에 방향을 고민한 게 골프를 치실 때는 훨씬 나아요. 비거리가 안 난 상태에서 나중에 그걸 늘리려면, 가동 범위를 늘리려면 그때 어렵기 때문에, 그립을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훅 그립을 잡았다면 오른손은 천장을 봐야 되고, 왼손이 바닥을 봤다면 오른손은 엎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정면을 보고 있으면 정면을 잡아야 되는 게 그립의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포인트를 알면 그립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뭐냐면 이 왼쪽 검지와 이 오른쪽 손바닥에 있는 이 뒤꿈치 같은 요 부분이, 이 2개가 컨트롤이 걸려야 돼요. 즉 망치질을 할 때 여기가 톡 이렇게 걸려야 나중에 샤프트가 휘어요. 나중에 옆에서 내려왔을 때 이걸 브레이크를 걸 때 멈추는 방법은 이 검지랑 요 2개가 이렇게 막아줘야 그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손을 보면 이렇게 감정선처럼 접히는 구간이 있어요. 이 접히는 구간이 정확하게 옆으로 오면 돼요. 사람마다 손끝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안 걸려요 그러면 이걸 거는 게 먼저예요. 이 뒤꿈치가 위에서 걸려지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 엄지를 먼저 이렇게 붙여요. 엄지를 붙이고 이걸 걸어준 다음에 그대로 감싸 잡으면, 이걸 채를 수직으로 잡았을 때 내려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손이 보면 살짝 사선으로 나 있죠. 이걸 일자로 만들면 생각보다 내리는 힘이 약해요. 내리는 힘이 약해서 엄지를 당겨주고 약간 손 모양이 30도에서 40도 정도 꺾여 있어야 아래 잡았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손목이 직각이 되면 내 어깨가 많이 내려가서 동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사선에서 이 상태에서 잡아 당겼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났을 때가
왼손이 방향을 떠나서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당겨도 그래야 힘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립이 이렇게 손목과 클럽이 일직선이 되면 생각보다 당기면 손목만 꺾이는 느낌이 나지 실상 파워가 안 나기 때문에 감정선 그대로 넣은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보이죠? 접힌 상태에서 그대로 움켜쥐어야, 자, 뒤꿈치도 받쳐지고, 이건 뭐 그립을 많이 잡아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 잡아주고 그대로 감싸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때 좀 어려운데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요 두 개만 붙이는 거예요. 요 두 개만. 이 두 개만 붙여주고 검지랑 약지를 붙여준 다음에 요걸 먼저 걸어요. 여기서 그대로 주먹을 쥐면 생명선이 꺾여 들어와요. 생명선이 꺾여 들어오는데 그걸 그대로 엄지를 엎어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손의 검지는 요거는 방아쇠처럼 만드신 다음에 살짝 한 0.5cm에서 1cm 정도 떨어져 줘야 나중에 밀어지기가 편하니까 오른손은 이렇게 해서 그립을 익숙하게 잡으셔야, 봐봐요, 손목의 가동 범위가 앞뒤로 굉장히 커집니다. 그립은 꽉 잡고 이게 손목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그립 잡으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힘 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나중에 레슨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립을 단단하게 잡아라 레슨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견고하게 잡아라, 단단하게 잡아라, 꽉 잡아라, 이걸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손목의 가동 범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목의 가동 범위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립을 느슨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잡고 손목의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면, 이렇게 웨이브가 된다면, 그립의 강도는 어느 정도가 사실 돼야 좋냐면, 이걸 나한테 얘가 뺏어갈 거예요. 절대 안 뺏길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100%의 힘이 있으면 70%에서 80%는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립을 잡으면, 자, 내가 힘 주고 있는데, 지금 봐봐요. 빠르다는 거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겠죠. 주고 있는 건데, 지금 봐봐요. 손목의 가동 범위는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움직여줘야 볼을 칠 때 생각보다 쉽게 스피드가 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하면, 엄지는 무조건 붙여준다. 근데 내가 슬라이스로 고생을 하면 조금 손등이 위에서 들어오게끔 해도 괜찮다. 근데 이제 나중에 훅이 나시면 조금 고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사선으로 잡는다. 이 감정선부터 오른손 검지 마디, 장갑을 벗고 보면, 자, 여기 접히죠. 이 감정선에서 이 마디 접히는 부분 보이죠? 그러니까 율로 들어가는, 이 감정선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대로 엄지 붙이고 감정선대로 그대로 접으면 이 뒤꿈치 걸려 있고요. 그리고 자, 어디가 붙어 있냐면 요 포인트, 손가락 마디, 요 첫 번째 마디 꺾이는 포인트가 손에 정확하게 왼쪽에 온다라고 생각하고 엄지는 살짝 당겨주면, 하시다 보면 손등의 위치는 해보시면서 방향을 조금씩 트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손은 검지 두 개 그대로 꺾어서 붙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손가락이 착각이 될 정도로 하나로 합쳐준 상태에서 잡아주고 한 1cm 정도 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손 검지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올려야 되나요? 옆으로 해야 되나요? 가장 좋은 건 사실 이 두 개가, 이 검지 두 번째 마디하고 얘가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즉 이렇게 두 개를 꼬집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그립이 제일 좋아요. 근데 손가락이 짧거나 불편하신 분은 당분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두 개가 서로 눌러준다라고 생각해야 나중에 로테이션이 좋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잡으면서 연습을 하세요. 이게 사실은 그립이 안 좋아도 돼요. 그립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젓가락질이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식사 예절처럼 이게 나중에 좀 거슬려요. 아, 이때 그립을 좀 좋게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립은 지금부터 천천히, 급하게 잡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왼손 하나 만들고 오른손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프로들처럼 동작을 하다가 어드레스 에임을 잡고 그립은 되게 자연스럽게 빨라지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교정할 때 천천히 왼손부터 오른손까지 이어지고 손목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빨리 움직일 필요 없어요. 천천히 했을 때 움직임이 많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자, 손등이 양쪽 다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손목의 가동 범위가 좁아요. 그리고 손가락 아래도 다 풀려 있고 천장을 이렇게 보고 양쪽 다 손등이 아래를 보고 있으면 뭔가 그립이 이런 식으로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 모양에 맞춰서 결합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의 그림이고 힘을 쓰기에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면 그립 같고 지적받는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